어제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 서머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지금 코스피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지수가 네. 이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급락하다가 네. 2021년 6월에 3,316을 찍었어요. 굉장히 3,000을 오랜만에 쳐서 3,300까지 찍었는데 그 후로 무려 33%나 하락하고 나서 이제 작년 9월, 2022년 9월에 2,134를 찍은 이후 꾸준히 2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원장님, 지수가 이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단기간은 어렵고 올 연말에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미 증시가 많이 오를 거로 예상돼요. 특히 뭐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겠죠.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상승해서 3천을 넘길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기대감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IMF나 무디스나 그다음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가 좀 가계 대출이 너무 비중이 큰 거 아니냐 이런 거 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너무 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일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얼만큼 상승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이 좀 쉽지 않아요. 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 일본 기업들 실적이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예.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어제 2,600선에 안착은 했지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2007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었잖아요. 폭락한 저점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현재까지 한 178% 정도 상승했는데 이 기준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하락해서 저점 찍은 후에 나스닥은 9배나 상승했고 S&P 500은 6배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7배 상승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상승하고 또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열심히 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시중에 풀려진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거 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서 미 증시가 크게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얼마나 오를지는 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돼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엔화 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 일본 상장사들이 사상 초유의 엔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일본은 해외에서 현금성 자산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서 연말까지 좀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개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에 대규모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아마 일본 증시는 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그 일학 개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월가에서 이제 일본이 1980년 호황기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을 이번에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워렌 버핏도 일본 기업을 매수했다는 소식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워렌 버핏 회장님이 산 종목들 이런 종목을 따라 사는 일학 개미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주현 씨, 우리 학원이 워렌 버핏 회장님 계열사인 거 알고 계세요?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원장님 그렇다면 그런 거죠. 우리 학원 이름이 또 워렌인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엔화 약세가 시작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인 그 일본은행에서 초금융 완화 정책을 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전 세계 주요국이 막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막 할 때 일본은 안 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네. 뭐 이런 초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같이 펼치고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들어오면서 일본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이 너무 부러운데요. 이 국내 증시도 빨리 3,000선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증시 지수 3,000 돌파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